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또 며칠 만에 중동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시리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리아 내용을 좀 안 다뤄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요즘에도 이슈가 좀 되는 내용들이 많죠. 최근에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국경지대에 있는 타워 22, 22라고 하나요? 네, 거기가 미군 기지인데, 여기에 이라크에 있는 이란 민병대겠죠? 친이란 민병대가 공격을 해서 그런지 완전히 파괴가 되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사상이 많았다고 사상자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 피해가 많았죠. 이게 영토상으로는 요르단에 있지만요. 시리아랑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리아 영토 내에도 친이란 기지, 심지어 이란 기지가 많죠. 여기에 계속 이스라엘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도 보복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리아도 지금 내전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면 현재 시리아가 반군이 많다는 얘기인데 아직 반군이랑 해외 군대가 또 많죠. 어떻게 주둔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런 뭔가 약간의 이론 같은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BBC 건데요. 일단은 여기가 뭘 나타낸 거냐면요. 어, 여기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얼마나 공격을 받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면은 시리아에도 미군 기지가 동부 중심으로 있죠. 그리고 이라크에도 완전 철수한 게 아닙니다. 미군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만큼 규모의 미군 기지에 공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르단에도 시리아 남부 국경에도 이렇게 네, 미군의 공격이 그러니까 미군이 공격을 받은 거죠. 네, 미군이 공격을 받은 그런 지역이라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 현재 최소한 미군들도 여기에 많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빨간색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다. 주로 친이란 계열들의 그런 민병대라든지 그런 군대 세력들이겠지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요. 시리아도 많이 내분이 되어 있고 과연 또 외국군이 주둔이 되게 많이 돼 있는데 어떠한 지역을 중심으로 돼 있냐 보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국어로요. 그 이름을 좀 적어놨죠. 네, 시리아에서 꽤 중요한 지역들, 도시들, 뭐 이로 치면 광역시, 뭐 역사 도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름 딱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시리아 다룰 때요. 여기 지금 언급된 하얀 글씨, 지금 검은 배경의 하얀 글씨들이 된 이름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점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너무나 위치상으로 그 너무 이렇게 좀 조밀하게 표시가 많아가지고요. 좀 표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자가 여기는 마크들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동그라미들 많죠. 이걸 덮을 수 있어가지고 좀 주변에다가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대략 정확한 스팟을 연결시켜 놓을게요. 다마스커스부터. 네, 지금 제가 약간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거든요. 네, 대충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음에 타르투스는 여기 있습니다. 네, 항구고요. 라타키아가 또 위에 쪽 작게 보입니다. 네,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는 의미에서 파악을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씩 체크 드리겠습니다. 알레포입니다. 네, 알레포는 북부 도시입니다. 하마는 중부 도시예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홈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언급되는 곳들은 고대 유적도 그렇고 간혹 성경에 관한 유적도 있고요. 물론 이슬람 시대에도 많은 제국의 유적들이 남아있는 오스만 제국 유적도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락카. 네, 락카 대략 이쪽이라 보시면 돼요. 락카 같은 경우도 네, 뭐 바빌로니아라든지 뭐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이죠. 뭐 IS 때문에 파괴가 많이 되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 데일 아조르.
요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노란색하고 빨간색, 주황색처럼 보이는 영역 있죠? 자, 다시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바꿀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선으로 모양하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좀 불그스름한 영역이랑 노르스름한 영역 사이에 이렇게 뭔가 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가장 드러난 색깔이 뭡니까? 일단은 불구스름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노르스름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시리아는요, 정부군이 있고 반군이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군도 진짜 종류가 많긴 한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지면은 다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니까 가장 굵직한 것만 먼저 좀 알려드리고요. 이후에 다른 마이너들의 반군 조직도 혹시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으면은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불구스름한 이 가장 넓은 지역 있죠. 이게 시리아 정부군의 영역입니다. 통제가 가능한 구역인 거죠. 다마스커스가 수도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넓은 게 노란색이지요. 보시면요. 그 위에 튀르키예가 있고 이 오른쪽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이라크도 여기 북부 지역이거든요. 이라크 북부 지역이랑 그리고 시리아 동부 그리고 튀르키예의 남동부 지역은요. 그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쿠르드족 이국민족이거든요. 그 어원도 어원이라기보단 이제 그 민족적인 기원을 보았을 때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은 물론 반군이긴 합니다만 시리아 민주군의 영역이거든요. SDF라 부르는데 이게 대부분 쿠르드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그들하고도 결탁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반군 세력입니다. 그 다음 초록색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유시리아군이에요. 예. 주로 민족주의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 민족주의 성향도 있지만 어, 역시 반군의 성격이 반정부 성격이 많이 강한 그런 것이고 노란 거 같은 경우는 물론 민주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시리아 민주군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쿠르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쿠르드 그 민족주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민족주의라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란색을 거의 그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그리고 초록색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시리아군 이 둘 반군 세력도 갈등 관계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민주군 색깔별로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유시리아군은요, 거진 뭐 시리아 국민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 Syrian National Army 그리고 Turkish Based Free Syrian Army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Syrian Democratic Forces 이런 식으로 민주군이라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누스라 전선 일부 진짜 극 IS 일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좀 제외시켰습니다. 물론 그들도 계속해서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외부 세력이라는 거거든요. 아까부터 되게 이 정말 조밀하게 노란 지역이든 불구스름한 지역이든 초록색 지역이든 간에 뭔가 좀 조그마한 국기 동그라미들이 많이 있죠. 한번 정리해보면요. 주로 시리아 외부 세력으로는요. 러시아군, 이란군, 미군, 튀르키예군이 있습니다. 좀 의외인 군대가 하나 있죠. 네, 튀르키예군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리아 내전이 2011년부터 거의 거진 발생했는데 그때가 이제 아랍의 봄하고도 엮이게 되죠. 아랍의 봄에 엮여가지고 이제 시리아 국민들도 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를 강경 진압한 이후로 정부군이 강경 진압하거든요. 그러면서 반군 세력이 커지고 내전이 아주 깊어지는 건데 그러다가 또 미군도 또 역설적일지 모르겠지만은 중동에 발을 빼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리아 내에서 균열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그 외부 세력의 파워도 약해지는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ISIS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맥락이었는데 사실 이때 그냥 가만히 뒀으면요. 사실상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시리아는 전복될 뻔했다 얘기를 하지만요. 이때 시리아 정부군을 많이 도와줬던 나라가 러시아군이었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거의 소위 지금 현재 시리아 정부의 호흡기를 계속 대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네,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아 정부군이요. 알 아사드 정부입니다. 그 알 아사드 자체도 시리아가 또 당연히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를 다수로 하는 국가인데 원래는 수니파가 다수거든요. 인구수가. 근데 알 아사드는 수니파가 아니라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중에서도 좀 이단 시대는 좀 뭔가 완전히 비주류로 가는 파인 알라비파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시는데 알라비파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되게 학대를 많이 받았었던 수모를 많이 겪었던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알라비파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지금이 전성기예요. 알라비파와 그것을 믿는 위정자의 역사로 봤을 때는 전성기인데 역설적이죠. 현재 시리아는 정말 혼란과 분열 그리고 인권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긴 하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러시아군이 여튼 이제 시리아에서 큰 헤게모니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하고 결탁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란군 같은 경우도 역시 시리아랑 비슷한 러시아랑 비슷한 입장으로 시리아 내에서 영향력 확대 그리고 이스라엘 견제가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죠. 페르시아, 이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수니파 종주국, 뭐 사우디라든지 그 주변의 걸프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죠. 시리아에 네, 이란 군들을 파견합니다. 쿠드스군이라고 하죠. 그 이란군도 제가 2분하게 있다고 설명한 적은 있는데요. 이란은 이란군 내에 정규군이 있습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란이 해외를 또 집중적으로 그 관리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게 쿠드스군이에요. 즉 해외 이란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도 역시 주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군하고 동맹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 이란 같은 경우는 시리아 정부군을 주로 이제 지원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정말 때때로 반군하고 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가끔 연출이 됩니다. 미군을 보시면요. 주로 시리아 반군하고 연관이 많이 지어집니다. 시리아 정부군을 도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ISIS가 한때 출몰했을 때 이때 시리아 반군을 도와가지고 ISIS를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도와줬던 시리아 반군 세력은 주로 자유시리아군, 시리아 국민군이라기보다는 시리아 민주군을 더 도와줬던 이 시리아 민주군 안에는 쿠르드 세력이 있죠. 쿠르드 독립시켜줄게. 이렇게 너희들 힘줄게. 이런 조건을 좀 걸면서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 뭐 2016년 그때 일입니다. 거기서 뭐 이유일 수도 있고 아무튼 201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당연히 뭐 이제 시리아 국민군 자유시리아군에게도 좀 힘을 실어줬을 수도 있지만은 더 힘을 더 싣고 있는 곳은 시리아 민주군인 것처럼 보이네요. 튀르키예군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도 중요하지만요. 국경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위에 지금 이 네 나라 중에서요. 러시아, 이란, 미국 이렇게 중에서 유일하게 시리아랑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시리아는 이란이랑 국경을 접하고 있진 않죠. 하지만 튀르키하고는 아주 긴 길이로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하고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네,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만큼은 좀 네, 안보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죠. 그래서 튀르키예 역시 시리아 쪽으로 군사를 지원하고 또 군사 파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초록색이 주로 튀르키예 국경이랑 마주하고 있죠. 여기에도 반군 세력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뭐 자유시리아군 중심으로. 잘 보시면요. 하필 초록색 영역, 북쪽 초록색 영역에 터키 국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렇죠. 특히 여기 제가 빨간색 표시하고 있는데 있죠. 이 포인터. 여기에 정말 조밀하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좀 안보적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조금 더 동쪽에 지금 제 여기 가리키고 있는 곳은 아마 좀 사막 지역이고 좀 고원 지역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인구 밀도가 좀 적은 곳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길이 있으니까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이란군을 보십시오. 지금 시리아 서쪽에 중심 도시가 알레포, 하마, 홈스, 다마스커스 라인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다 진짜 길목, 중요한 길목에 러시아, 이란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타키아 타르투스 같은 경우도 러시아군이 진짜 주로 그 정박 혹은 주둔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러시아군도 있고 이란군도 같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서도 러시아군, 뭐 이란군이 좀 더 빨간색 쪽에, 불그스만 쪽에, 오른쪽에 미군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데이라 쪽으로 여기 은근히 좀 그런 데가 많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데이라 조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국경지대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시리아 영역을 차지한 적이 있죠. 네, 그때 오른쪽이 또 사파비 왕조 등의 페르시아 쪽 나라였잖아요. 완전 국경지대라기보다는 좀 국경이 가까운 지대였다. 아무튼 역사적으로도 많이 중요한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 불그스르만 러시아 그 시리아 정부군이 네, 그 통제력이 있는 곳에는 주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이란군이 포진이 되어 있고 노르스르만 곳 시리아 민주군이 주로 있는 곳에는 미군이 더 많은데 일단은 러시아군도 있고 이란군도 간혹 있다. 그 초록색 같은 경우는 북쪽 부분에는 터키가 대부분이고 남쪽 여기는 요르단하고 이라크가 같이 국경이 돼 있으니까 국경상 중요하죠. 그래서 미군 좀 있다. 물론 이 네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나라가 돼 있겠지만은 일단 미군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타워 22, 타워 22 이게 폭발한 곳이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가만히 놔둔 곳입니다. 네, 이란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요르단의 동쪽, 북쪽, 동북쪽 완전히 국경지대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위에 지금 이 미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도 공격을 받았죠. 아무튼 이 지금 카서를 가리키는 곳에 이제 그 폭발이 있었다, 기지 파괴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리아 현재 전황이라고 하면 전황이죠. 작년 네, 중반기 건데 영토상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파괴가 됐고 옮겨지는 게 몇 개 있을 수 있지만요. 대략 이 정도에서 엄청 큰 맥락의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또 보면요. 그 이제 미군 기지가 시리아의 동부에 또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그렇죠? 시리아 동부 쪽에 미군이 많죠. 그러니까 공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주도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아 뜬금없는 중남부에도 뭐 하나 있었죠. 네,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던 걸쳐 있는 이 동그라미는 이제 아까 말한 타워 22 근처에 있는 그런 것이겠죠. 이렇게 미군 기지가 여기 동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리아 서쪽은 러시아, 이란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이것은 뭐 단순히 이걸 하나만 좀 알려드리려는 목적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이라크, 시리아 둘 다 뭐 좀 분리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찍고 넘어갈 거는 시리아 동부랑 이라크에도 북동부가 여기 초록색이 있죠. 이 둘 다가 나름 쿠르드족들이 좀 많이 산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리아에도 쿠르드 세력이 있지만은 이라크에도 쿠르드 세력이 있다는 거 그것까지 좀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음, 그냥 보너스로 알려드리기만 목적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시리아의 전황, 현재 반군의 분포, 그리고 외국군 주둔의 상황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실 좀 알고 있으면요. 뭐 시리아 내에 어느 외국군이 어디를 포격했다더니 뭐 아니면 어떤 민병대가 어떻게 공격했다더니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좀 배경 설명에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슈가 될 것들이 있으면은 전 봐야겠고요. 진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민간인 피해는 제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불가피하다면 최소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도 네, 계속해서 관심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미스TV였고요. 아디오스.